자, 기본 작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계산 작업을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시트에 가시게 되면요. 일단 문제를 조금 볼게요. 여기 문제가 있네요. 자, 표 1에 총점 E3에서 E12에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수를 계산하여서 E13셀에다가 표시하십시오. 자, countIf와 average란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현재 총점 값이 이렇게 다 구해져 있고요. 이 총점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을 하나의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비교해서요. 총점의 평균보다 그죠? 값이 큰 값일 경우, 초과니까 큰 값인 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는 countIf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평균부터 구해보면 좋겠죠. 그죠? 자, 커서는 이 13셀에 커서를 둘 거고요. 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먼저 전체적인 총점의 평균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눈으로 평균 값을 이렇게 구했는데요. 이 구해진 평균 값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여기에 개수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검산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좀 이따 시간이 조금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자, 우리는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이 평균을 초과한 학생이 몇 명인지 구하는 수식으로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erage 앞에 커서를 둘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countIf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 개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countIf의 인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countIf는 range의 criteria라는 걸 적게 됩니다. 자, range는 그죠? 개수를 구할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총점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해주기 위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콤마, criteria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여기 초과기 때문에 크다라는 이 기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countIf, SUMIF 이런 계열들의 함수들은요. 여기 조건을 적을 때 쌍따옴표를 적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게 되면 이거 전체가 텍스트 처리돼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된다. 자, 0이 되는 거죠. 그죠? 제대로 조건 설정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기 보게 되면 크다라고 나와 있는 부등호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죠? 쌍따옴표를 붙여서 문자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거에 이어서 AND 연산자를 붙여서 average의 결과값을 붙여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쌍따옴표는 지워야 되겠죠? 자, countIf, SUMIF, average if 이런 계열의 함수는 조건을 적을 때, 즉 criteria라는 인수값을 적을 때요. 쌍따옴표로 조건을 적어주시는 게 맞는데 함수 결과를 가지고 조건을 세울 때는 여기에 쌍따옴표 처리를 부등호에 AND 연산자까지 붙여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하게 되면 5명이라고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 엑셀의 계산 작업의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팁은요. 지금 보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표에 대한 해석, 대략적인 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시게 되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표 2, 여기에 구해야 될 비고란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해줄 거고요.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비고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차석, 나머지는 빈칸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써야 되는 함수는 if error라는 함수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나오세요라고 하는 함수, choose라는 함수를 통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함수 선택하는 부분, rank를 통해서 순위값을 구해주는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우선 우리가 rank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ranking이라고 하죠, 그죠? 순위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rank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rank는요, 지금 여기 인수값 나와 있죠? 자, number, ref,
orde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넘버는 내가 구할, 그죠? 순위를 구할 값을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순위를 구해줄 거기 때문에 이 성적 값을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콤마. ref는요, reference라고 해서 참조 범위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건데, 이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 값을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사항은 두 번째 인수인 ref 값은 F4번으로 절대 참도 형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거 하나 구해서 끝까지 끌어줄 거죠? 끌었을 때 같이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거는 이렇게 내려가지만, 그죠? 내가 해당하는 정혜인이라는 친구의 점수 성적은 같이 이렇게 끝까지 끌어서 내려가겠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 성적의 그룹, 그죠? 이 범위는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콤마. 마지막에 올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내림 차순할 것입니까? 오름 차순할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뭐 어떤 것은 해서 답이 나오면 되겠지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내림 차수는 숫자 큰 거에서 작은 순서로 큰 점수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름 차수는 작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겠죠? 대략적으로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요, 내림 차순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적 말고요, 뭐 감점이나, 그죠?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우리가 1, 2, 3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오름 차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나다 이것도 오름 차순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성적이기 때문에 내림차순 0을 적어줄 거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전체적인 순위가 이렇게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수석, 차석, 나머지는 공백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1하고 2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할 수 있죠. choose라는 함수는요, 내가 해당하는 숫자 값,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값을 구해놓고 콤마해서 뒤에는 첫 번째일 때, 두 번째일 때, 세 번째일 때, 네 번째일 때 이렇게 선택해주는 것이 choose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고요. 1과 2에 해당하는 값, 즉 1일 때는 수석, 2일 때는 차석이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커서는 아까 처음에 구했던 정혜인 친구의 비고 값으로 커서를 둘 거고요. 자, 랭크 앞에다 커서를 둘 거고 choose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choose는요, 반드시 여기에 첫 번째 인수 인덱스 num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수 1, 2, 3, 4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콤마에서 value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일 때, 2일 때, 3일 때 표시할 값이나 표시할 어떤 텍스트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랭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랭킹을 구하게 되면 자연수가 됩니까? 되죠? 1등, 2등, 3등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랭크는 추주의 첫 번째 해당하는 인수 인덱스 넘에 적합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틀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는 해서 이렇게 1을 적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추주에 적합한 어떤 인수값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많이 익숙한 케이스는요, if 함수를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자, if랑 다르게 추주는 는 1을 생략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콤마에서 여기는 는 1은 필요 없지만 바로 1일 때 뭘 표시할 건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쌍따옴표에 1일 때는 아까 수석이었었죠? 자, 2일 때는요, 그럼 콤마에서 2일 때는 차석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value라고 뜨고요. 일단 이거는 모르겠고, 끝까지 내려보게 되면 1과 2의 차석, 수석 이런 글자가 찍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함수는 if error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가 if error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value, 샵의 value가 나와 있는 이런 오류 값이 나오는 거에 공백이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식을 수성을 할 때는 중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적었던 수식으로 옮겨서 이 수식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추주의 전체적인 결과값이 오류가 생겼을 때 처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추주의 맨 앞, 는 다음에 바로 커서를 둘 거고요. if error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전체, 추주의 전체가 value 값이 되겠고요. 이 뒤에 커서를 둘 거고, 콤마 하게 되면 빵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는 게 value if error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에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쌍따옴표 두 개를 연달아 찍어주게 되면 오류가 생겼을 때는 그냥 빈칸으로 찍어줘 라고 우리가 설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샵의 value는 오류 값이기 때문에 공백 처리가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끝까지 끌어주게 되면은 차석과 수석
표시는 그대로 나와 있고 오류 값들이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제품명 B17, B25라고 나와 있는 이 영역이 냉장고인 제품. 자, 보면은 지금 제품명이 냉장고 TV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값들 중에 냉장고라고 적혀 있는 이런 제품의 판매량, 그죠? 오른쪽에 판매량이 나와 있네요. 이 판매량의 평균을 D25에다가 구해 주십시오. 자, 친절하게 조건을 적으라는 칸도 설정을 해주셨네요. 그죠? 너무 감사하게. 자, 보시게 되면 냉장고 판매량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올림이니까 라운드업이 되겠네요. 올림을 해서 소수자리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라운드업스라고 나와 있죠. 그죠? daverage라는 함수와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써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daverage라는 함수, 자, 앞에 d가 붙어있는 이런 함수들은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함수들은 너무 감사해요. 그죠? 조건만 잘 세우고 똑같이 지정하면 되거든요. 인수를 지정하는 순서가 다 똑같거든요. 자, 잘 볼까요? 우선 조건부터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 해당하는 제품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품명을 선택해서 붙여 넣어야 됩니다. 간혹 여기 제품이라고 그냥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냥 착각하게 되면 제품 이렇게 적고 나서 밑에 냉장고 적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죠? 조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명이라고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뭐 우리는 제품명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급 필터였던 것과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조건은 끝났으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daverag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평균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해서 daverage라고 적겠습니다. 자, 간혹 우리가 타이핑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daverage 이런 것들은 잘 하시겠지만, 혹시 이렇게 daverage라는 함수가 찾아지게 되면 탭 키를 눌러서 바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함수는 전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자, 콤마. 두 번째는 필드라고 나와 있죠. 필드는 우리가 구할 게 그 평균을 구할 필드가 몇 번째입니까? 라고 지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명이고요. 세 번째는 판매량이죠. 우리가 구할 거는 판매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 세 번째 있는 판매량을 구해주세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라고 지정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콤마. 마지막은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죠. 이 크리테리어는 많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조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면 괄호 닫고 엔터를 쳐볼까요? 하게 되면 냉장고 판매량의 평균이 구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아까 올림을 하라고 했습니다. 라운드업을 이제 최종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커서를 넣어서 daverage 앞에 는 다음에 커서를 둘 거고요. 자, roundup이라는 함수를 써서 올림 처리를 해 주어 보겠습니다. 자, daverage 전체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커서를 맨 마지막으로 둘 거고요. 콤마. 자, numdigit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예요. 몇 번째 자리로 만들 거예요. 라고 설정하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아까 문제를 보니까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수 자리 이상 111 나와 있는 그 111을 11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자리 이상 첫째 자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소수자리 이상에 관련된 자릿수를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앞서 777 뭐 이렇게 쭉 소수자리가 많았었는데 한 자리로 설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게 세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